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현쌤입니다. 오늘은 107회차 전산 세무 2급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부가세 관련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3번이고요. 부가세 신고서와 관련하여 다음 부릅에 답하시오. 자, 우선은 날짜를 먼저 볼게요.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이고요. 4월부터 6월까지죠. 단 기존에 입력된 자료 또는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부가세 신고서 외에 부속 서류 작성은 생략할 것. 자, 그럼 부가가치탭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날짜 4월부터 6월까지. 자, 그럼 하나씩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매출 자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액이고 6억입니다. 부가세 별도. 자, 부가세 별도면은 1번에다가 6억 하고 엔터를 치면 알아서 10%가 나오죠. 6억에 6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분 과세 매출액 부가세 포함. 자, 그리고 하단에도 현금 영수증 발급분 과세 매출액 부가세 포함. 자, 여기 3번에 보시면은 과세고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얘들을 같이 넣어 주셔야 돼요. 같이 넣어 주시는데 부가세 포함이죠? 그러면 6천만 원이 공급 가액이고 600이 부가세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300이 공급 가액이고 30이 부가세겠죠? 두 개 더해서 6,300만 원. 자, 그럼 세액은 따로 빠져나옵니다. 630 두 개 합쳐서 넣었고 자, 그리고 중국 직수출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중국 직수출액 40만 위안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수출 신고일, 선적일, 환가일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달러나 위안이나 엔화를 받았을 때에는 환율 날짜를 잘 봐주셔야 되는데, 날짜는 선적일 또는 환가일, 환전한 날, 둘 중에 빠른 날로 잡아주시면 돼요. 선적일, 환가일 중에 빠른 날짜 잡아주시고 수출 신고일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많이 나와 있는 거겠죠? 요런 거는 이제 보실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선적일이랑 환가일 중에 가장 빠른 날짜가 선적일이죠? 자, 그러면 40만 위안 곱하기 170원 해주셔서 직수출 영세 기타 6번에다가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6,800. 자, 그 다음 대손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 자, 대손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면 대손, 내가 돈을 떼었고 10만 원 부가세를 다시 공제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매출 세액이 납부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납부할 세액에서 제가 100만 원은 부가세 떼었는데요 하고 이렇게 차감을 시켜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00만 원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손이 발생했다 그러면 두 가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대손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렇게 매출 세액에서 빠져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대손 공제를 받았던 돈을 다시 회수했다, 돈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자, 회수를 한 경우에는 제가 돈을 받았고요. 부가세 받았겠죠? 그럼 그 받은 돈을 세금으로 납부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내야 되니까 플러스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발생은 마이너스, 회수는 플러스로 입력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부가세액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매입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금 계산서 수치분 일반 매입이고요. 일반 매입은 여기 10번이죠. 세금 계산서 수치에서 일반 매입. 자, 4억에 4천입니다. 4억에 자, 매입은 저희가 직접 넣어야 돼요. 4천만 원 넣어주고 자, 접대 물품 관련 매입액이 있다. 자, 우리 접대는요. 불공으로 잡아주셔야겠죠. 접대, 사업무관, 토지, 면세, 승용차,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 있죠? 이러한 것들은 16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50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쪽으로 금액을 넣어주셔야 돼요. 800에 80만원 세액까지 끝까지 꼼꼼하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4천짜리 세금 계산서를 받았지만 80만 원은 접대 관련이고 공제를 못 받죠. 공제를 못 받죠. 그래서 나에 보시면 3,920만 원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은 꼭
두 번 적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10번에 한 번, 그 다음 16번에 한 번, 이렇게 2번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정상적으로 수취한 종이 세금 계산서 예정신고 누락분. 자, 예정신고 때 넣어야 되는데 뭐 실수로 빠뜨렸나 봐요. 그러면 매입 쪽에 13번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매입 예정 누락분 나와 있죠? 여기에서 38번 세금 계산서 500에 50 잡아주시면 여기 500에 50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예정 누락을 했을 때에는 가산세를 매겨야 될지 얼마를 매겨야 될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매입 세액만 누락했을 때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매입 세액은 저희가 납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매입 세액으로 공제를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 문제에서는 가산세가 없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기타 볼게요. 매출 자료 중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지연 발급했다. 늦게 발급했대요. 자, 그러면 늦게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내셔야겠죠. 가산세 내셔야겠죠. 자, 그럼 카 클릭해 주시고요. 세금 계산서에다가 지연 발급은 62번이 있습니다. 2,300에 23만원 자동으로 뜨죠. 공급가액의 1%를 세금으로 내셔야 되고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저희는 공급가액을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다. 저희가 홈택스에서 전자로 넣어주면은 10,000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 쪽에 한번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보시면은 54번 전자신고 세액공제 있죠? 여기에다가 10,000원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고서를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최종적으로 저희가 신고 납부해야 될 세액은 마지막에 27번이고요. 2,582만 원이 뜹니다. 부가세 신고서 나온 김에 가산세를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가산세는 크게 3가지 종류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세금 계산서 관련이고요. 자, 세금 계산서랑 관련이 있을 때에는 여기 입력하실 때 있죠. 가산세 명세.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공급 가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지연 발급, 그 다음에 지연 수치, 늦게 받은 것도 있고 미발급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지연 발급, 지연 수치, 미발급. 얘들은 보시고 여기 62번부터 64번에다가 공급 가액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저희가 전자로 발급하는 게 원래는 원칙이에요. 저희 회사를 보시면 주식회사 파쇄상이죠. 주식회사, 즉 법인 사업자는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실 때 이렇게 종이에다가 직접 작성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전자로 발급을 해주셔야 돼요. 전자 발급이 의무인데 혹시나 내가 그렇게 전자로 발급하지 않고 종이로 발급을 해버렸다. 그러면 가산세를 내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종이 발급 없죠. 그죠? 자, 종이 발급은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매기고 있고요. 지연 발급도 1%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발급은 입력하는 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지연 발급 칸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같은 1%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답안지를 보시면 회차마다 지연 발급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미발급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미발급에다가 넣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다 엔터를 치면은 2%가 돼요. 지연 발급은 늦게 발급한 거라서 1%를 매기고 미발급은 말 그대로 발급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배인 2%를 매깁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종이 발급을 지연 발급 칸에다가 입력을 안 하시고 미발급 칸에다가 입력을 했다. 그러면 1%라서 직접 또 이렇게 10만 원으로 고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시험 치는 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발급에다가 넣지 말고 답지에는 미발급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희는 미발급에 넣지 말고 그냥 지연 발급 칸에다가 입력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시험 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정신고 누락한 부분에 대한 거예요. 예정신고 누락분. 자,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 때 신고를 한다. 그 내용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죠?
자, 예정신고 누락분은 예정신고 매출 세액에서 예정신고 매입 세액 빼서 납부 세액이 나오겠죠? 자, 예정신고 누락분 납부 세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매기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는 신고 불성실이고요. 신고 불성실은 예정 누락분에 대한 납부 세액에다가 곱하기 10% 하시고요. 감면 있어요. 감면 있고요. 자, 감면은 만약에 내가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했다. 그럼 90% 감면해 주고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했다. 그러면 75%를 감면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개월 수를 보시고 감면 일수 곱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하실 점은 우리 예정 신고에 누락한 걸 확정 신고 때 넣겠다.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랑 유사한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일기 예정이다. 그러면 일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고 납부는 언제까지 해주시면 돼요?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죠. 자, 이때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누락을 했대요. 그러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를 넣을 거고, 그럼 얘들은 언제 해요? 7월 25일까지 신고를 넣죠?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나 되죠? 5월 25일, 6월 25일, 7월 25일, 그러면 3개월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한 거를 확정신고 때 반영을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3개월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3개월이니까 75% 감면해 주니까 여기에다가 1-75%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있죠? 신고불성실이랑 세트로 납부지연. 자, 납부지연도요. 예정신고 누락분 납부세액에다가 곱하기 10,000분의 2.2 하고 곱하기 미납일수 넣어주시면 되고요. 납부지연은 신고불성실이랑 세트입니다. 왜냐면 신고를 안 했죠? 그럼 납부도 안 했겠죠. 그죠? 그래서 얘들 두 개는 세트다라고 봐주시고요. 납부지연은 저희가 따로 계산할 필요 없고요. 알아서 일수까지 다 계산을 해주고 있어요. 신고불성실 71번에다가 납부세액 입력해 주시고, 납부지연도 73번에다가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고 납부세액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신고불성실은 감면이 있기 때문에 직접 넣어주셔야 되고, 납부지연은 알아서 계산을 다 해줍니다.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외워주셔야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경우에 세금을 매기더라 라는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고, 결국엔 유를 외우셔야 되는 거는 신고불성실 요거 하나예요. 신고불성실은 감면 때문에 저희가 직접 좀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예시 없이 말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정리만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다른 회차를 풀 때 이렇게 신고불성실 납부지연이 나올 겁니다. 그때 정리를 하셔도 충분해요. 일단은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들으시면은 한 번 더 정리하기가 편하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좀 안 될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신고불성실이랑 납부지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정리하셔도 충분해요. 자, 그 다음 2번.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을 하는데 2개 작성하셔야겠네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및 공통 매입세역의 정산 내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자, 다음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입력할 것. 자, 그러면 부속 서류를 작성하실 때에는 저희가 어떤 거 작성해야 되는지를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저희는 2가지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자,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하실 때 불공 기억나세요? 불공 조건이 뭐였죠, 여러분? 불공. 자, 일단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요. 내역이 공제가 안 된다라는 거였죠. 어떤 거 있었죠?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이거나, 승용차는 1000cc 초과했거나, 아니면 면세나 토지와 관련이 있을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된다라고 해서 불공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2번에 보시면 세금 계산서 수치분 자료라고 나와 있죠? 자, 세금 계산서는 과세일 때 저희가 끊어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 문제 없이 잘 끊었죠. 2번이 문제죠. 자, 면세 사업이랑 관련이 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수치하시는 게 아니고 면세니까 세금이 없죠. 그래서 세금이라는 글자를 떼고 계산서라는 걸 끊어 오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매입세액도 없겠죠? 면세니까, 세금 면제니까. 자, 근데 여기에 잘못 끊어왔어요. 세금 계산서 수치했죠? 매입세액까지 있죠? 그럼 이 매입세액 공제 안 된다. 불공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 들어가 볼게요. 부속 명세서 메뉴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들어가 주시고 2기 확정이었죠? 10월부터 12월까지. 자, 그럼 이렇게 메뉴 탭이 있고요. 저희는 첫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자, 세금 계산서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5번 면세사업 관련 3장이었고요. 5,000에 500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과세도 하고요. 면세도 하는 겸용 사업자예요. 둘 다 하는 사업자를 겸용 사업자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곳은 약국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과게 들은 거 있죠. 뭐, 지금 감기인데요. 무슨 약 주세요 하면 주는 거 있죠. 그 약은 과세고요. 근데 저희가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고 와서 약사분이 직접 제조해서 주는 거 있죠. 그 약은 또 세금이 없습니다. 면세입니다. 그럼 약국은 과세도 하고 면세도 하고 둘 다 같이 하는 겸용 사업자예요. 자, 이런 겸용 사업자인데 문제는 저희가 매입한 거 있죠. 매입이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총 공통 매입세액, 이 말은 이 매입이 과세 쪽에도 사용했고 면세 쪽에도 사용했다라는 뜻이에요. 약국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정수기다. 정수기를 매입했다. 자, 우리 정수기 과세 사업에만 사용하나요? 아니죠. 처방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약을 먹어야 되면은 물 마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공통으로 매입했다라고 해서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 자, 저희 과세 사업은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죠? 빼는 걸 공제라고 하죠. 공제해주고 납부세액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면세 사업은 매출세액이 있나요? 면세니까 세금 면제죠. 없어요. 자,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를 해줄까요? 공제해주면 이 사업자는 계속 환급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얘도 공제를 안 해줍니다. 자, 따라서 납부세액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특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과세 사업자는 매출세액 10% 내야 되고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매입한 게 있다 그러면 매입세액으로 봐서 공제를 해주고요. 자, 다만 면세는 매출세액이 없고 그래서 매입세액도 공제를 안 해주고 결론은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둘 다 공통으로 사용을 했죠. 자, 그럼 과세 쪽에 사용한 거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면세 사업에 사용한 거는 공제가 안 됩니다. 자, 근데 공통으로 사용을 했는데 과세 쪽에 얼마를 사용했고 면세 쪽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좀 힘들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계산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여기 매출액 비율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저희 전체 과세랑 면세 사업이랑 합쳐서 6억이죠. 자, 6억 중에 4억 5천만 원을 과세 사업 쪽에서 매출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두 개의 매출 중에서 75%를 과세 사업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면세는 두 개 나눠주시면은 합계랑 나눠주시면 25%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 매출액 6억 중에 75%는 과세에서 나온 거고 25%는 면세 쪽에서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 매입세액도 마찬가지로 1,500만 원에서 75%는 과세 쪽에 사용한 걸로 봐서 7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고요. 25%만큼은 면세 쪽에 사용한 걸로 봐서
1,500만 원 곱하기 25%는 공제를 안 해주겠다. 불공으로 넣겠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내용이 어렵습니다. 저희 지금 부가세 부속 서류 중에서도 난이도가 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한데 매출액 비율에 따라서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1,500만 원 곱하기 25%를 하시면은 375만 원 정도는 면세 사업에 사용한 걸로 봐서 공제를 안 해주겠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자, 그리고 4번을 볼게요.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중에 불공제 매입세액. 저희가 지금 정산을 하고 있고요. 정산은 확정 때 넣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전체를 넣었죠? 자, 그러면 저희가 7월부터 9월까지 예정신고하면서 불공으로 넣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 3개월치를 빼주셔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의 불공이 나오겠죠? 그래서 375만 원 빼기 25만 원을 하셔서 10월부터 12월까지는 350만 원만 불공으로 넣겠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확정은 정산이고요. 예정 때는 안분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정산. 자, 선식은 1번 공급가액 기준, 매출액 기준으로 할 거예요. 전표 데이터는 불러오지 마시고요. 자, 총 공통 매입세액 여기 보시면은 7월부터 12월까지 1,500만 원 공통으로 매입했고요. 자, 타이틀을 잘 봐주셔야 돼요. 면세사업 확정 비율. 자, 여기 면세사업 비율이 몇 프로인지를 계산할 거예요. 총 공급가액은 우리 회사 전체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6억이고요. 그 중에서 면세 매출은 1억 5천이죠. 자, 두 개를 나눠주시면 면세 비율은 25%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총 공통 매입세액 1,500만 원에다가 25%를 면세 쪽에 사용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375만 원이 나오죠? 면세 쪽에 사용했기 때문에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안 된다. 불공으로 넣고. 자, 근데 이 금액은 저희가 7월부터 12월까지 넣은 거죠. 그죠? 7월부터 12월까지. 즉, 2기 전체를 정산을 해본 거고, 저희가 신고를 넣는 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죠. 자,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 금액만 나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18번 기불공제 매입세액 얘는 예정 때 신고한 거 있죠. 7월부터 9월까지 2기 예정 때도 매입세액 불공제 계산을 하고 불공으로 넣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예정 신고 시 불공제 매입세액 25만 원 넣은 게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18번에다가 25만 원 넣어주시면 자, 2기 전체에서 7월부터 9월까지 빼면은 최종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 금액은 350만 원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17번은 저희가 전체를 넣었죠. 7월부터 12월까지 2기 전체 불공이고 7월부터 9월까지 예정 신고 때 이미 25만 원 불공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요거를 빼고 10월부터 12월까지 확정 신고할 때에는 350만 원만 불공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저희가 어떻게 넣어야 된다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를 하지 않고 암기만 하시면은 시험장에 가면은 헷갈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최대한 만약에 이해가 가능하다 하시면 최대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속 서류를 할 때마다 계속 틀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부속 서류 명세서 작성하기 영상을 따로 찍어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세무이급 기출문제로 넘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내가 이 부분만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문제 4번 결산 분계입니다. 자, 1번은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24년 6월 30일에 도래한다. 자, 지금 현재가 23년도 12월 31일입니다. 요거 일단 참고해 주시고 자, 21년 7월 1일에 개설한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24년 6월 30일에 도래한다. 자, 우선 저희가 가입할 당시에는
만기일 보시면은 유동자산이 아니라 비유동자산에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정기예금도 만약에 만기가 1년 초과한다. 그러면 비유동자산에 투자자산 쪽으로 들어가고요. 계정 과목은 장기성 예금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만기가 1년 이내다. 그러면 유동자산이 들어가고 당좌 쪽으로 들어가고요. 정기예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가입할 당시에는 만기가 1년 초과하죠? 그러면 정기성 예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했을 거예요. 자, 가입 당시부터 적어볼게요. 장기성 예금 적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이체를 하던 현금으로 금액을 넣던 일단은 돈을 넣었겠죠. 자, 이렇게 처리를 했다가 지금 현재 만기일이 24년 6월 30일에 도래를 한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만기가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죠. 그죠? 그러면 장기성 예금을 유동자산으로 바꿔주시는 유동성 대체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회계 처리 해볼게요. 자, 일단은 만기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정기예금 유동부채를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 장기성 예금은 비유동부채를 감소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저희 항상 자주 나왔던 거는 비유동부채를 유동부채로 바꾸는 유동성 장기부채 회계 처리가 주로 나왔는데요. 이번 회차에서는 정기예금을 가지고 유동대체를 해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1번 분계가 자주 나오는 분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분들이 살짝 당황도 많이 하시고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날짜는 12월 31일이죠. 차변에 정기예금 1억, 유동자산 증가, 대변에는 장기성 예금, 얘는 비유동자산 감소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음 2번. 자, 7천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24년 3월 30일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단 약정 이자율은 연 6%로 월할 계산할 것. 자, 우리가 지금 대여, 돈을 빌려줬고요.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으셔야겠죠? 자, 근데 이자를 다음 연도에 받기로 했대요. 그럼 지금 현재는 이자를 못 받았겠죠? 그래서 미수 수익, 미수 수익을 미수, 돈을 못 받았습니다. 적어주시고요. 대변에는 이자 수익, 단기 수익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이자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7천만 원에다가 저희가 6% 연 이자죠? 그러면 6% 곱해주시고 단기 거만 계산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4월부터 12월까지 하시면은 9개월이죠? 그러면 12분의 9, 9개월치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계산을 해주시면은 315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 일반 전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일반 전표에 차변 미수수익 자산이죠. 돈을 앞으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자산 증가. 대변에 단기 이자죠. 이자 수익, 수익 증가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를 했고요. 결산일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다.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시고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할 것. 자, 지금 보니까 불우이웃 돕기 성금은 기부금 넣어주시면 되고 운반비는 운반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거래처 직원의 축의금은 접대비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기부금 50만 원, 또 차변에 운반비 생산부죠. 500번대 23,000원. 또 차변에 이번에는 접대비 영업부죠. 800번대. 자, 10만원 넣어주시고 대변에 현금 가부족 정리해 주시면 되죠. 62만 3천원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재고자산을 평가를 했고요. 기말 재고자산 관련 분계를 하시오. 자, 시가와 취득 원가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을 한다. 자, 지금 원재료 제품 상품이 있고요. 장부상 기말 재고와 실사 기말 재고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원재료는 장부에는 6,500개라고 적혀 있고요. 실제로 창고에 가보니까 6,200개밖에 없대요.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떤 걸로 회계 처리해서 보고를 하셔야 될까요? 장부상의 기말 재고로 하셔야 될까요? 실사한 기말 재고로 하셔야 될까요?
자, 당연히 창고에 실제로 있는 금액으로 보고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실사한 재고로 일단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300개가 모자라죠. 이렇게 수량 부족을 감모라고 하는데 얘는 첫 번째로 정상 감모래요. 자, 정상 감모는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 회사가 액체를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증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정상 감모라고 합니다. 자, 정상 감모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회계 처리를 따로 하실 필요 없고요. 바로 실사한 기말 재고에다가 취득 단가를 곱해서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이유는 정상 감모일 경우 수량이 지금 300개가 모자라죠? 자, 회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300개를 그냥 판매한 것으로 봐줘요. 팔아서 없어진 것으로 그냥 봐주거든요. 따라서 따로 회계 처리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품. 자, 제품은 지금 감모가 없죠? 그러면 실사재고 곱하기 15,500원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상품이 문제죠. 자, 상품은 장부에는 1,500개, 실사는 1,000개. 그러면 500개가 부족하고요. 자, 사유를 보니까 비정상 감모라고 합니다. 자, 회계에서 비정상 감모는 관리자의 부주의예요. 뭔가 들고 다니다가 파손을 했다든지 누가 훔쳐갔다든지 분실, 도난, 관리자 부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관리자가 부주의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수량이 부족할 때 당연히 판매한 것으로 보지 않겠죠? 이때는 영업의 비용으로 보고요. 회계 처리를 따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비정상 감모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비정상 감모일 때는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자, 금액은 10,000원 곱하기 수량 부족한 거 500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500만 원 잡아주고, 대변에는 상품이 그만큼 부족하죠? 상품 자산 감소 시켜주고, 적요에다가 8번.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걸 걸어주셔야 돼요. 자,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건요, 상품이 나가긴 했는데 판매된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나갔습니다 라고 걸어주는 거였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비정상 감모거나 다른 회사에 접대를 했다던가 기부를 한 경우에는 적요 8번 타계정으로 대체를 걸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비정상 감모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500. 자, 대변에는 상품 창고에 없죠? 내보내시고 적요에는 8번. 자, 8번으로 눌러주시면 타계정으로 대체액, 손익 이렇게 나와 있죠? 걸어주고 500. 자, 그러면 비정상 감모는 정리가 됐고요. 자, 저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실사 재고랑 취득 단가랑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실사재고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실사재고는 결산 재무제표 메뉴에서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자, 기간은 엔터 치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나옵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 있죠? 금액은 1,000만 원 실사재고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930만 원. 자, 그 다음 기말 제품 재고액 542만 5천 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 단가랑 실사 재고로 잡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있죠? 전표 추가 꼭 눌러주셔야 돼요. 결산 분계를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자, 추가를 해주셔야 차변 대변 회계 처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꼭 해주시고, 자, 그럼 위에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고 뜨죠. 자, 그래서 비정상 감모, 정상 감모가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는 비정상 감모를 일반 전표에다가 회계 처리를 하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정상 감모는 따로 회계 처리하실 필요 없고, 실사 재고랑 그 다음에 취득 단가랑 곱해서 결산 분계에다가 넣어주시고 전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정상 감모를 좀 잘 봐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얘들은 자동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외상매출금, 받으러음, 단기대여금의 잔액, 기타 채권의 잔액은 제외를 시키고 1%만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 주시고 자, 위에 F8 대손 삼각 있죠? 여기에 대손율은 1% 들어가 있죠? 자, 해주시고 외상 매출금, 받으러음, 단기 대여금까지는 하라고 했고요.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하라는 언급이 없었죠.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0 넣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래서 얘들을 지워주신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것만 딱 넣어주시고 결산 반영, 그 다음에 전표 추가. 전표 추가는 꼭 눌러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대손 입력하실 때에는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건데 저희가 하라는 것만, 설정하라는 것만 적어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지워주셔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